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사이에 미국과 프랑스는 관세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랑스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부과를 연기하고 미국도 보복 관세를 미루기로 했는데요. 양국이 합의를 이루면서 이탈리아나 영국 등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위스에서는 다보스 포럼이 개최됐죠.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 연설에서 현재 미국 경제는 전 세계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면서 예상대로 자신의 경제적인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2차 무역 합의에서도 모든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또 중국 우한 폐렴 확산 소식에 선물 시장 흔들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휴일이 지난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떨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선물 시장 매매 전략들도 함께 가득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궁금한 내용 많이 생기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꽉꽉 채워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신 해설위원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와 1시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님 오늘도 네. 이렇게 설을 앞두고 연휴를 맞아서 네. 한복을 입고 나오셨네요. 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매일매일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데 오늘은 진정한 새해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세배까지 해주시는 바람에 잠깐 사라졌다가 들어왔는데요. 역시 예측 불가능한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 보겠고요. 자, 우리 야신 해설위원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야신입니다. 저도 절을 해야 되나요? 지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네, 멋지신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정이 얼마 남지 않은 연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또 마음이 편해야 또 즐거운 연휴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건강한 투자, 그리고 행복한 수익으로 여러분들을 가이드해 드리고자 노력을 해보려고 그런 모토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수 선물 그리고 오일 골드까지 전부 다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의 매도세가 가장 눈에 좀 띄는데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장 대비 0.34% 하락세입니다. 3,31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36% 내림세입니다. 9,14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5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46% 하락세입니다. 1,553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7% 오름세입니다. 1.1151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수 선물 그리고 오일 골드까지 전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로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좀 특징이라고 하면 중국발 그 폐렴 확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장에서 지수 선물이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일 골드 같은 경우 그때는 좀 뛰었다가 이후에 오후 들어서 좀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장 흐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이제 제가 금요일 날, 그 당시에 저희 이제 개별 종목으로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가적인 어떤 조정의 기미가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는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좀 지켜보시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어떤 이제 고점의 논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상승세의 흐름은 진행은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하단에서의 지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날이 오늘과 내일의 어떤 시점이 아닐까 싶고 또 추가적인 어떤 이슈들에 의한 시장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져요. 그래서 점심 후에 또 개별 종목에서 좀 더 단기적인 전략을 좀 더 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제 추가 상승의 어떤 향방보다는 여러분들이 또 매도의 관점을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좀 더 전략적으로 좀 꾸밀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잠시 후에 종목별로, 상품별로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외신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품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고 있는지 다양한 외신 소식들 전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미 본장 개장 앞두고 지금 다보스 포럼에 대한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이 정계 인사들, 경제계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제 호황 한가운데에 있다. 또 미국은 변형하고 있고 이전과 달리는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연설의 대부분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보호무역,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 정책을 얻음으로써 얻은 그런 경제적인 성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랑인 건데요. 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 대국이지만 아직 멀었다.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 중인 국가와 경쟁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연준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인 혜택을 얻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요. 대선이 다가오는 마당에서 지금 상원의 탄핵 심리까지 오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 쓴 연설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전해지는 다보스 포럼 소식들 계속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처드 마틴 IMA 아시아 매니징 디렉터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1년간 유지될 가능성은 50%, 2년까지 버틸 가능성은 25%라고 말했습니다. 즉 1년 안에 깨질 가능성도 50%라는 거죠. 마틴은 정부 주도의 무역 거의 실패로 대부분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다보스에서 지금 보호무역을 전제로 자기네 행정부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는지 얘기했다고 전했죠. 마틴은 이 무역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는 게 아니라 시장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마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중국의 학자들이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웨이 장궈 전 상무부장이 중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다른 교역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건데요. 이 농산물 구매 가격을 맞추려고 일부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또 질 낮은 제품들을 임의로 무작위로 사들이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흘러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정부 측에서 제재가 들어간다면 어딘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중국이 2천억 달러의 이런 상품들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도 만약에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1단계 무역 협상 과연 지속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디지털세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협상을 계속하면서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휴전하는 1년 동안 우리가 관세 전쟁에 대해서 과연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디지털 텍스와 관련해서 좋은 토론을 했다. 우리는 모든 관세 인상을 피하는 쪽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이 같은 상황에도 무역 갈등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멈춘 것은 갈등 해결의 시작이다. 그런데 영국과 이탈리아가 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관세 다시 부과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고율 관세 문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브 무누신 장관은 현재로서는 이란 제재 협력을 위해서 EU에게 자동차 관세 부과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의 대규모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서 유럽과의 무역 전쟁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은 이 갈등이 임의적으로는 봉합됐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는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34년 만에 다시 발행하는 20년 만기 국채. 이 발행이 궁극적으로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20년 만기 채권에 대해서 연금과 보험사, 인덱스 펀드 매니저가 가장 큰 수요원이 될 것인데 연준도 만약에 경기가 둔화하게 되면 이 채권의 대형 매수자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 20년물이 발행되면서 기존 10년물과 30년물 발행 예정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JP모건이 10년물과 30년물의 발행액이 매달 30억 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것보다 짧은 만기에서는 그 감소폭은 적을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우리 해외 선물이신 시청자 여러분들 국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런 정보들 꼭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시장을 단기적으로 예측하려는 건 헛수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바로 매슨머니 CEO의 의견인데요. 어제 제가 제레미 시겔 교수가 10일 안에 다우지수가 3만 선을 돌파할 거라고 예측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 역시 올해 안에 다우지수가 3만 2천 선을 돌파할 거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매슨 CEO는 미국 대형주 등 특정 자산에 쏠리는 형상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투자자들은 지금 실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CEO가 또 매매 꿀팁까지 전해줬는데요. 만약에 채권이나 신흥국 자산이 내려갈 경우에는 매도하고 글로벌 자산을 매수하라라고 전해줬습니다.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현재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는 게 이 매슨 CEO의 중점 포인트인데요. 주가가 계속 오를 때는 심리적으로 더 오르겠지, 내려도 조금 조정받고 다시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일수록 주가 폭락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항상 급락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계속 이 버블 현상 그리고 폭락 현상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항상 경각심 잊지 말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슈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신 해설위원님과 외환영웅 트레이더님과 더 깊은 이슈 선물 전략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토크 주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 증시 강세 속 조정 우려 확대, 강세론자마저 우려.
네, 미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조정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강세론자마저 이제는 우려한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외신에서 전해 들은 바와 같이 또 미증시 단기 예측 시도는 헛수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죠. 자,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 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어제는 미 증시가 휴장해서 잠시 쉬어갔고요. 그 사이에 또 시장에 많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오늘장 출발 상황이 어떨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그 전에 저희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지금 3만 고지까지 2%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월에는 3만 선에 안착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야신 해설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미증시 계속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볼 건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침 어제가 또 휴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종가상 29,348선에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여전히 지금의 이 상승세가 지난 그 10월 이후부터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강세장이 이어오다 보니까 워낙에 유동성의 힘이 워낙에 강한 그런 자리라고 보여져서 아직까지 조정의 어떤 기미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다만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너무 고점이 아니냐, 너무 많은 상승이 오지 않았냐, 또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우려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자면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3만 선까지 안착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또 이란과의 문제도 있고 또 너무 많은 또 상승에 대한 이제 그 이익을 위한 매도세가 또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는 계산을 한다면 아직까지 섣부르게 또 매도세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이번 한 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연휴가 며칠 남았지 않아서 목요일까지 저희 장이 열립니다만은 이번 주 한 주를 다음 주를 위한 어떤 전략적 포인트로 삼으셔가지고요. 그렇게 전략을 잘 짜신다면 다음 주에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제 개장을 해봐야 알겠지만 단기적으로 오늘은 혼조 가능성은 있지만 어떤 악재에 의한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오늘 당장 급락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보여져서요. 일단 지수 선물들 뭐 잠시 후에 같이 보면서 그렇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차트상으로는 급락할 가능성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좀 매도를 보기보다는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봐야 트레이더님. 자, 이제 저희가 차트를 뭐 잘 보시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시황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또 저희가 차트 상황을 봤을 때 좀 어떻게 3만 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좀 그런 부분이 좀 보이시나요? 다우. 네네. 뭐 미증시 종합적으로. 네. 지금 뭐 방송은 어떻게 보면 뭐 다우도 좋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또한 저희가 직접 매매하는 나스닥과 S&P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저는 그냥 이론적인 거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우리 그 야신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0월 달부터 저희가 주구장창 계속 S&P를 상방으로 하겠습니다. 먼저를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빨간 선은 92 이평선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두색은 151 이평선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 이때가 10월 14일입니다. 10월 14일 날 계속 상방으로 얘기했고요. 혹시나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봉봉을 보시면서 92 이평선과 150 이평선을 대응하시면서 연두색 위에 빨간색이 될 때는 계속적으로 매수, 상방을 보시되 뭘 했나요?
팔지 말고 100%에서 물량만 줄이면서 계속 갖고 왔다면은 엄청난 수익이 났을 거고요. 혹시나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자, 분봉, 예, 분봉에서도 똑같습니다. 보는데 120분봉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10월 14일 날 쭉 이제 가다가 이 중간에서 매매하기가 사실 애매합니다. 네. 그러면은 차라리 기다리는 매매를 이 연두색 여기서 딱 정확하게 찍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제 뭐 매매 또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그날 뭐 어쩔 때는 횡보 어쩔 때는 하방으로 얘기했어도 추세는 상방으로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저희 회원들은 이런 연두색 전에서 기다렸으면은 좀 많이 기다렸겠죠. 오랜 기간을 기다렸지만 정확한 자리에 포인트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황과 이슈는 솔직히 누구도 모릅니다.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말로 맨날 이랬다 저랬다 사실 뭐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다닐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분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분봉 120분봉으로 92 이평선과 요거는 연두색은 322평선입니다. 이때까지 기다리면서 매매하시는 게 낫고요. S&P 제가 저번 주 우리 앵커님한테도 살짝 얘기했지만 S&P 어떻게 보냐? 하락으로 봤습니다.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는 하락보다는 상방이 많아서 하락이 많아서 상방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내려갈 거로 얘기했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슈가 확률적으로 누구나 다 하방이라고 계속 얘기할 때는 아직까지 상방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뉴스나 이슈에서 상방으로 할 때는 그때부터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매도 전략을 하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데일리 트레이딩이나 추세 매매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상방이니까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봐야 60분봉 또는 30분, 15분봉으로 나누십시오. 그러면은 10분봉으로 봤을 때 3,320 정도 왔을 때 매도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단타 매매는 332.50에 왔을 때 올라오면은 매도 전략이 지금 단타로는 좀 낫다. 추세는 아직까지 상방이고요. 추세 매매는 이제 아직은 매매하지 마시고 추세 10월 때부터 갖고 가신 분은 계속 상방이 되만 단타 매매로는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이 오늘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은 뭐 올라왔을 때 단타적으로 매도 전략이 좀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렇다면 뭐 시장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오늘 단타적으로는 매도 전략이지만 좀 더 봤을 때는 일단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10월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한 거의 2,400틱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량을 갖고 있는 추세 매매하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내가 매수한 가격이 올 때까지 버틴다면 그 나머지 10%, 5%, 20%가 엄청난 큰 수익이 되기 때문에 계속 홀딩해 주시기 바라고 신규로 추세 매매하신 분들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단타 매매로 대응하거나 다른 종목. 제가 오늘 유로를 지금 풀베팅 쳐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차라리 단타 매매로 유로를 좀 이따 나오겠죠. 유로 매매할 때 대응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많습니다. 꼭 S&P만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야신 우리 해설위원님과도 조금만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재료도 조금 소멸이 된 것 같고요. 뭐 2차 합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뭐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로 전망을 하면서 10월 전망에 비해서 0.1%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또 증시가 상승하는데 어떤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물론 뭐 경기가 좋지 않다면 미 정부에서 뭐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사용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의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항상 뭐 시장이 좋을 때라고 해서 호재성 뉴스만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또 워낙에 또 많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우려감, 특히나 미국이 주도를 한 그 트럼프의 그런
강세 정책 때문에 사실 피해본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럽 시장 자체도 유럽도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지금 협상, 1차 협상을 완료를 했다 하더라도 또 중국에서 미국 쪽에 또 많은 양의 뭐 어떤 수입도 약속도 했고 그렇다 보면 유럽 쪽에서는 굉장한 타격이란 말이죠. 유럽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던 물량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관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유럽 쪽에 또 관세 부과 정책이 분명히 나올 거다. 그래서 중국이 한발 뒷걸음질 친 거냐 아니면 2차적인 협상까지 가기 위해서 1차 협상을 조금 양보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의 포인트를 좀 두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도 되지도 못하고 또 미국과의 앞으로 향후의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에 굉장히 평탄하지 못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IMF에서의 이런 3.3%의 뭐 하향 조정 뭐 이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당장에. 네네. 그래서 미국 경기가 과연 올해도 뭐 지금 1, 4분기 까지 1월과 2월에 어떤 모든 전반적인 경제 지표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작년만큼 그게 나올 수 있을 거냐 그게 가장 최대 관건이 되겠고요. 네. 더군다나 그동안의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그런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국세도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채권 발행하는 부분이 양적 완화를 위한 그런 자금 확보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부분은 결국 국채로서 어떤 빚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 과연 올해 안에 내년까지도 그런 빚이 많이 늘어나고 난 이후에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저 개인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판단을 해보자면 미국 올해 상반기 1, 4분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또 뭐 부채와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1, 4분기까지는 계속 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별 전략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나스닥 먼저 좀 볼 텐데요. 중국발 그 이슈가 좀 터지면서 오전 아시아장에서 큰 폭으로 좀 하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일봉상으로 오늘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은 과연 어떻게 나스닥 방향 보고 있을지 업앤다운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들 매도 그리고 야신의 설리언님 관망 주셨는데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보통 S&P와 나스닥은 거의 다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뭐 S&P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3,320점 이쪽 한번 여기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 전략으로 좀 임해 주신 게 좋고요. 3,320.50. 나스닥은 보니까 조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9,156.50에서 매도 전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156.50에서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을 하되, 여기서는 지금 이제 간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혹시나 초보자분들이나 또는 좀 손이 또는 스캐퍼라든지 대응이 좀 힘드신 분들은 네. 조금 더 길게 봐주시고 좀 대응이 좀 빠르신 분들은 이쪽에서 매도 전략 대신 손절은 단타는 한 28틱 정도. 근데 나는 좀 여유롭게 좀 잡고 싶다면 56틱. 14틱 곱하기 2, 14틱 곱하기 3 해서 56틱 정도로 28틱이나 56틱을 잡고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도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략은 매도 전략을 주셨는데 오늘 일단 뭐 오전장이죠. 오전 10시기에서 그 중국발 폐렴 소식 전해지면서 좀 빠졌다가 보합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또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계속
오늘 장에서는 매도를 보는 게 맞을까요? 더 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방송부터 네. 짧으면 이제 미국장이 열리지요. 그러면 그렇죠. 열리면서 짧게는 30분, 2시간 안 정도, 그러면 한 새벽 1, 2시 정도까지는 좀 하방으로 좀 보지 않을까. 그럼 분명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왔을 때는 한번 찍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또 이번 주에 설날이기 때문에 세뱃돈도 주셔야 되죠. 손자들. 그러니까는 수익이 장땡이다. 그죠? 손실 내지 마시고 적은 수익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장을 마감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9,156.50선에서 단기 전략으로 매도 주셨고요. 그러면 야신 해설위원님은 오늘 관망인데 일단 단기적인 전략일까요? 네. 관망은 네. 좀 큰 틀에서의 관망이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다. 뭐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네. 고점에서 매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조정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지난주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날 제가 9,140선 내외에서의 단기 매수 전략을 드렸었고 다행스럽게 좀 더 추가적으로 9,140선 찍은 이후에 한 100틱 정도 단기 반등이 나왔어서 그날은 크게 내리진 않았어요. 다행히.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일단 5일선에서의 지지가 9,114선에서의 1차적인 지지가 일단 이루어졌다는 점이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큰 폭의 상승을 좀 또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저는 9,180선과 9,175선 내외에서의 단기 매도 전략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9,189포인트인 직전 고점이 돌파 시 단기 손절 라인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5일선이 이탈이 된다면 추가 하락은 9,060선까지도 단기 조정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는 9,180에서 9,175선에서 단기 매도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주셨고요. 일단 지금은 9,152선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반등해주면 그때 매도 보자라는 두 분의 동일한 의견 단기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증시는 저희 개장 상황 살펴보고 난 이후에 그때 한 번 더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5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지금 오늘 일봉상으로 1% 넘게 빠졌다가 지금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0.89% 하락인데요. 58달러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두 분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관망이네요. 오일은 오늘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번에는 야신 해설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일 같은 경우 또 지난주 금요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제가 제 기억으로 58.60 라인대에서의 단기 매수 전략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단기 목표가 제가 59불과 59.60 내외까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오늘 59.77까지 네. 단기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장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음봉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보기에도 좀 여력이 좀 부족했다. 그런 포인트로 보고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지속적으로 지수 선물이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왜 오일이 이렇게 많이 눌릴까? 이제 이 부분은 그간에 이제 지난 수개월 동안에 이미 오일도 65.40달러까지 굉장히 상승세를 탄 이후에 단기적인 물론 이제 악재도 좀 같이 나왔었지만요.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이란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이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이유는 없었는데 이건 좀 저도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 네, 네. 이렇게 좀 보여져서 57불대 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도 아직은 어려운 구간이지만 단기적으로 반등도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포인트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관망을 드렸는데요. 일단 분봉상으로 잠깐 봐드린다면 네. 오늘은 뭐 간단하게 57.70 라인대의 흔한 이탈이 아니라면 57.70에서 80에서의 단기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네. 손절은 좀 짧게 잡겠습니다. 57.50선으로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등 시 매도 라인은 59불대 선까지 좀 여유롭게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해서 59불 선 내외에서의 단기 매도를 하시되 네. 손절 라인은 한 20틱 정도만 설정하시고 오늘은 단기 혼조 흐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좀 혼조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관망 의견 주셨지만 현재 좀 들어가 본다면 57.70달러 이탈하지 않는다면 70에서 57.70에서 80선의 단기 매수 전략 혹은 반등 시에 59달러 선에서 매도 전략 이렇게 주셨으니까요. 잘 설정하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죠. 오늘 같이 또 관망을 주셨어요. 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비슷하긴 한데 저는 5일은 57.60이 되게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57.60. 그 부근에서 매수를 해 주시고요. 손절은 28팀 잡겠습니다. 그래서 57.32를 잡고 혹시나 매수하실 분들은 57.60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네. 매도는 지금 58.56에서 그리고 58.66까지 그 부근에서 이 연두색이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 58.56에서 66에서 28틱입니다. 28틱이니까는 매치기죠. 94, 58.94가 손절이 되겠습니다. 58.94를 손절 잡고 매도 전략 밑에서는 57.60에서 매수, 손절은 57.32로 딱 박스권 매매로 오늘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일에 대한 전략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크게 좀 변동성을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일단 매수 보신다면 57.60선의 매수, 매도는 58.60선의 매도 이렇게 좀 박스권 대응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 거의 같이 이렇게 저점의 매수, 고점의 매도하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미국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S&P 500입니다. 0.11% 하락입니다. 3,32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9% 약보합입니다. 9,16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5% 하락세입니다. 5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8%가량 하락세입니다. 1,546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3% 오름세입니다. 1.11470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개장하면서 지수 선물은 좀 위쪽으로 쏘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역시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쉽사리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단기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뭐 어떤 재료라든지 오늘 뭐 특별한 또 경제 지표는 또 없어요. 네,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동안의 그 유동성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 매수 세력에 대한 단기적인 뭐 큰 조정이 갑작스럽게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해서 오늘의 직전 고점까지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면 9,200선 내외까지도 단기적으로는 올라오겠지만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혼조 흐름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전략 대응으로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어울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주셨던 그 전략 계속해서 유효한 걸까요? 그대로 유효합니다.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올라오면 9,200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외환영웅 트레이더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네. 좀 나스닥 S&P는 3,320.50 좀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손절을 좀 길게 잡고 56틱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56틱을 손절 잡았으면 나가지 않았으니까 손절을 56틱을 잡고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건 단타로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나 제 말씀을 듣고 매도 치신 분들은 손절은 반드시 기본입니다.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미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리면서 선물 시장도 다시 한번 조금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개장하면서 지수 선물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일단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개장 상황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다보스 포럼이 진행 중이고요. 또 중국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상태입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0.08% 하락한 29,325포인트 지나고 있고 S&P 500 지수는 0.25% 하락한 3,321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24% 하락한 9,36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가가 흘러가는 이유는 이 속보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6거래일 만에 하락 출발하면서 고점에서 후퇴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흘러가는 이유는 첫 번째 미 증시에 대한 무역관계 우려, 그리고 중국 바이러스 확산 이 두 가지가 조금 가장 큰 문제라고 짚어주고 있는데요.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2단계 무역협정에서도 기존에 부과했던 관세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조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흔들린 것으로 보이고 중국발 바이러스 확산 지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위안화 가치가 오늘 하락했고 또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도 계속해서 하락 마감하는 등 약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우리 시간으로 3시간 반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국민들은 5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이런 부분 신경 써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성과 드러내기도 했죠. 이런 전체적인 지금 이슈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뚜렷한 경제 지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인트들도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오늘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미 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상품별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5일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골드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골드는 오늘장에서 그 중국 폐렴 소식 전해지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우리 시각으로 오후 4시기에서 큰 폭으로 다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 때문인지 그 원인은 아직 저는 잘 확인을 못하겠는데 자, 계속해서 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두 분은 골드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역시 매도를 보시는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부터 자, 어떤 전략일까요? 예, 잠시만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며칠 사이에 큰 폭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금을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좀 쉽지 않은 그 종목이었을 텐데, 네. 단타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1,559.10 정도 올 때 좀 110틱 정도 되겠네요. 좀 많이 올라오려면 쉽지 않은데 네. 그럼 단타로 좀 보면은 1,500. 예, 초단타로 좀 치실 분들은 1,554.50에서 매도 전략을 좀 해주시고요. 1,554.50. 좀 나는 좀 길게 보시겠다는 분들은 1,560.50, 1,560.50에서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주시면은
대신 오늘하고 새벽까지입니다. 네. 안 왔을 때는 그냥 관망도 뭐다 돈을 버는 겁니다. 왔을 때는 매도 전략으로 똑같이 28틱 또는 나는 좀 길게 보고 싶다 56틱을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은 네.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든을 매도뷰 주셨는데 오늘 조금 짧게 보실 분들은 1554.50선에서 매도, 그리고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1560.50선에서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 49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반등 시에 매도 전략 주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 야신 해설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골드 같은 경우 지난주에 단기적인 반등의 가능성을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고 네, 네. 하단에서의 1550선, 1545선 내외에서 아마 제가 매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부터 단기적으로 1560선과 1565선 만약에 거기까지 돌파를 한다면 1575선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오늘 당장에 이제 1568선까지 일단 단기 고점을 찍은 이후에 단기 반등이 좀 허물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요. 아직까지 하방 경직이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못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달러 인덱스도 단기적인 조정이 살짝 나오기는 했지만 다시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네. 더군다나 지수 선물이 지금 크게 무너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쨌든 경기 지표라든지 지금 지수 선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난 1월 8일 날 1,600불 이상까지의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단기 혼조 흐름 가능성을 이제 좀 내포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네. 해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대를 1538선대까지의 단기 하방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만약에 제가 매도 포인트를 드린다면 1560 라인대까지 조금은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되 만약에 그 라인대가 오늘 오지 못한다면 차라리 골드 매매 안 하셔도 좋으니까 1560 라인대 내외까지의 반등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그 내외에서의 단기적인 손절 설정하시고 네. 그리고 목표가는 50틱에서 70틱 정도만 단기로만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하단의 이탈이 익절 대응으로 해서 계속 홀딩을 하고 가실 수 있다라면 네. 1540선 이탈까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 전략은 조금 길게 주셨는데요. 자, 일단 두 분의 뷰는 좀 같습니다. 지금 매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주신 그 전략도 1560선까지, 아까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도 1560.50선, 그리고 야신 해설위원님도 1560선에서 매도 전략 주셨으니까요. 좀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그 선이 오지 않는다면 관망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속보가 또 하나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 오늘 우리 장에도 영향 좀 많이 미쳤었죠. 중국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전역이 비상에 걸린 사태고 309명이 확진이고 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지역적으로도 이 중국 외 지역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 이런 부분들 또 선물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 지수 선물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모습 보였고 이 소식 전해지면서 안전자산이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 좀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미칠 것 같아요. 네, 뭐 이 우로바이러스라는 네. 게 지금 사스와 같은 네, 계열이고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백신 자체가 동물들에 대한 백신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인간에 관한 백신은 아직 연구 중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에 뭐 저개발 국가도 아니고 많은 이제 예방도 할 거고 하다 네. 보니까 뭐 전역으로 퍼질 가능성까지는 사실 예상해 보고 싶지 않고요. 해서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지난 사스 때도 그랬지만 뭐 한두 달 정도까지는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또 제가 또 의학적인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또 진행될지는 사실 제가 예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쵸. 하지만 시장에 분명한 움직임을 타격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악재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임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사실 안전자산은 또 올라오고 있어요. 미 국채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뉴스들 확인하면서 저희 트레이딩에 좀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외환용 트레이더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리스크의 영향.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안타까운 일인데 뭐 매매에서는 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내 돈이 수익이 나냐 손실이 중요하지. 제 계좌만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 아무튼 그 나스닥 같은 경우랑 S&P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3,320선에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S&P는 지금 좀 수익이니까는 어느 정도 물량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매도 치신 분들은 좀 수익을 청산하면서 나머지는 본절 잡고 좀 대응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스닥은 조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좀 짧았습니다. 9,156부터 사실 9,166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서 왔다 갔기 때문에 혹시나 매도 치신 분들은 네. 분명 손절 잡고 대응을 해 주시고 내 계좌 수익 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세뱃돈 많이 주시고 경제를 부흥시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지수 선물 전략 주셨고요.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1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